안녕하세요. 느티나우반 교사 이혜진, 이유진입니다. 느티나우반에서 소개할 이야기는 산속 놀이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미유치원에는 한미유치원만 갈 수 있는 산속 놀이터가 있습니다. 매주 어린이들과 그곳에서 살아냈던 생동감 있는 이야기를 담아보았습니다. 산속 놀이터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시나요? 산속 놀이터를 가기 전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산속 놀이터에 대한 이미지들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어린이들은 놀이터란 단어를 생각하면 깃발, 모래, 미끄럼틀, 그네, 시소 등 몸으로 타는 기구가 있고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놀이시설들로 생각이 모아지면서 산속 놀이터란 어떤 것일까에 대한 궁금증들이 더해만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린이들과 산속 놀이터에 도착하자 어린이들은 진짜 산속 놀이터네? 그런데 저기는 놀이터가 아니지. 그냥 숲이잖아. 입구가 정말 이상해.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높은 언덕을 올라가야, 높은 언덕을 올라가면 또 다른 공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재밌어 하기 시작했습니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진 정발산 공원 그리고 호수공원은 어린이들과 자주 가보았지만 우거진 나무 그리고 비탈길, 큰 돌, 곤충, 새, 자연 그대로 만들 수 있는 곳을 어린이들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지 굉장히 난감해하는 듯 했습니다. 두 교사 또한 공간에 대해 어린이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가야 여기에서 마음껏 살아낼 수 있을 듯하여 자연 속에서만 볼 수 있는 나무, 바람, 구름, 과 친구 삼아 인사하고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속 놀이터를 나가는 두 번째 날부터 어린이들은 조금씩 편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파른 언덕을 올라갈 때도 무서워했던 아이들이 용기를 내어 올라갔고 열매를 찾고 산속 놀이터에서 땅을 파고 소꿉놀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나뭇잎도 발견하고 자연과 조금씩 친해지고 있었습니다. 7살 언니 오빠들과 함께 가는 날이 많았던 어린이들은 언니 오빠들은 어떤 놀이를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자연과 친해지는지 살펴보고 언니 오빠들이 열심히 만든 계단을 올라가 보고 같은 것을 만들어 보고자 했던 동기부여 및 놀이에 대한 모방이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방으로 일어났던 놀이는 점점 번짐을 통해 느티나움만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를 세우거나 돌로 탑을 쌓고 계단을 만들어 연결하고자 했던 이야기들이 교실 놀이와 연결되어 집 만들기 놀이로 연결되어 나타났습니다. 느티나우반 블록놀이에서는 건물들을 세워 도시를 만들고 계단으로 연결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연물로만 만든 집의 형태는 어땠을까요? 세워지거나 고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연집을 만들기 위한 시도들을 열심히 할 때쯤 교실에서는 산속놀이터에 어떤 집을 세울지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모 반듯한 벽돌로 세운 집이 익숙했던 어린이들은 아파트와 같은 형태의 집을 표현하곤 했는데 돌, 나뭇가지, 나뭇잎만으로 표현했던 그림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들이 자연물로만 만든 집을 제안한 이유는 산에는 벌레도 많고 개미들도 많은데 죽이지 않으려고 했음에도 의도치 않게 우리에 의해 밟히는 상황들이 속상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쉴 수 있지만 자연과 함께 쉴 수 있는 집을 만들자고 의미를 함께 모아봤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큰 돌이 필요하다던 어린이들은 한 곳에 돌과 나뭇가지를 모았습니다. 한 명을 시작으로 친구가 어려워하면 내가 도와줄까? 선뜻 친구들을 도와 힘을 모으기도 하고 나 좀 도와줘.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며 교실에서 보기 조금 어려웠던 그런 모습들이 자발적인 협력들로 어린이들이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모아진 재료를 보면 또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 다음에 계획을 실행하려고 했으나 계획이 구체적이지가 않아서 어린이들은 선뜻 시작하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산속놀이터에 집을 만들기로 하자 어려움이 많았어요. 세워놓았던 나뭇가지들을 쓰러뜨리고 돌로 만든 돌기둥은 무너져버려 시행착오가 계속되었죠. 실제 나뭇가지 그리고 돌,
돌은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시도하기 전에 형태를 알 수 없이 쓰러져 버리는 것 같아서 교실에서는 돌을 대신에 코르크막에 나뭇가지를 대신에 아이스크림 막대를 사용해 시도해 보았습니다. 나뭇가지 중간중간에 코르크마개를 끼워 넣는 방법, 코르크마개로 기둥을 양쪽에 세우는 방법,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나뭇가지를 올려놓는 방법들을 생각한 후에 다시 산속놀이터로 향했습니다. 때마침 산속 놀이터의 한쪽에서 세워지고 있는 비닐하우스를 어린이들은 발견하게 되었고 뼈대가 완성되고 있는 과정을 보며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V자 형태의 나무에 걸쳐진 모습을 보며 세워지는 어린이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크고 긴 나무 기둥을 다시 옮겨가며 큰 나무에 기대어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개가 세워지고 두 개, 세 개, 그 수가 점차 늘어나며 공간을 만들고 마치 집과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갈 때쯤 그동안 작은 나뭇가지를 세워보려고 시도했던 숱한 시행착오를 떠올려 보았을 때 이번에는 왜 세워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들마다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달랐는데요. 어떤 친구는 가운데 나무에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옆에서 미는 힘으로 버티고 있는 거라고 얘기도 하고 나무 뿌리가 힘을 주니까 오른쪽, 왼쪽, 가운데 나무 힘이 다 센 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손이 깍지 끼고 있는 것처럼 나무들이 서로 머리를 대고 있어서 세워지는 거라고 이야기도 했고 가운데 나무에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면서 다른 나무한테 힘을 나눠주기 때문에 세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중심이라는 힘을 발견하고 나무집 안에는 나무를 통해 힘이 이동하고 있음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은 그로 인해 세워질 수 있다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나무집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완성된 집에 들어가 보니 키가 작은 어린이들일지라도 기울어져 있는 나무와 자꾸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그로 인해 집의 안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은 무언가로 고정할 필요성을 찾게 되면서 종이를 붙일 때 많이 사용하는 테이프나 본드, 풀을 생각했지만 자연의 집이라는 맥락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것은 나무가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로 인해 어린이들이 이야기했던 밧줄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밧줄을 가져가서 고정을 시작한 어린이들. 그러나 어떻게 어디서부터 연결하고 고정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칭칭 감는 방법을 시작으로 묶는 방법을 시도할 때쯤 교사와 어린이들이 힘을 합쳐 연결하는 방법을 찾았고 한 번의 성공으로 다른 어린이들에게도 또래 교수 및 모방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말로써 전달하는 것이 어렵자 교실에서 그림을 그려서 내가 했던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방법이 점점 대중화되었습니다. 두 개씩 짝을 이뤄 묶었지만 여전히 흔들리는 집으로 인해 또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 보았는데 어떤 한 친구는 두 개의 나무를 묶어서 새로운 나무를 묶는다면 중첩되는 방법으로 더 튼튼해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하여 완성된 나무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놀이를 이어가는 어린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들은 집 속에서 가상 이야기로 놀이가 번졌는데요. 동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니 때문에 그래. 야, 니네 뭐해? 집안에서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죠? 뭐해? 나는 청소해? 청소도 하고 청소해. 야, 이거 다시 해, 나! 문이래 그거 태기야. 알겠어, 지금. 맞아. 집이야? 나 그거 하면. 갑자기 청소해 놓을까? 같이 청소해. 내 뿌리가 열렸다.
집 안에 돌, 나뭇잎, 그리고 나뭇가지가 굉장히 많자 어린이들은 청소를 해야 된다면 열심히 청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얘들아 안녕. 때마침 다른 놀이를 하고 있던 친구들이 다가와서 안을 살펴보기도 하고 이렇게 집 밖과 집 안의 공간들이 연결되어 재미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넓고 판판한 널판지를 어린이들은 발견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 열매를 찍고 그리고 두드려 소리를 들어보기도 하는데 그 위에 올라 앉아보는 몇몇 친구들로 인해 새로운 도전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래? 됐다. 이제 놓자 이거. 잠깐. 됐다고 하면 너. 됐죠. 다 했죠. 얘들아, 조금만. 네. 얘들아,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넓은 널빤지 아래에 여러 개의 돌을 넣어놓고 위에 올라 앉았었는데 어린이들이 만들고 싶었던 것은 바로 시소였어요. 양쪽 좌우를 흔들어봐도 아래 위로 움직여지지는 않자 어린이들은 실패라고 이야기를 했죠. 어린이들의 도전은 계속되었어요. 편편한 곳에 널판지를 갖다 놓고 다시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진짜 움직이는 시소처럼 돌의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였는데요. 중심을 잡기 위해서 돌의 위치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돌 중에서 어떤 것을 올려놓으며 내려놓으면 시소처럼 움직일 수 있을까 고민 끝에 가장 큰 돌을 선택해서 어린이들이 진짜 올라가서 시소처럼 놀기 시작합니다. 첫 도전에서는 여러 개의 돌을 일렬로 세워서 그 위에 이렇게 널빤지를 올려놨더라면 지금은 단 한 개의 돌을 아이들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했던 그 돌을 널빤지의 제일 가운데에다가 넣더라고요. 가운데에 넣고 양쪽 끝에 아이들이 앉자 아래 위로 기울어지는 모습을 보고 왔다 갔다 움직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이들이 만들고자 했던 시소를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나만 강태양이랑 쳤어. 이렇게 돌과 나무만으로 완성된 시소에 몇몇의 사람이 타느냐에 따라 기울어지는 방향, 무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동영상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기에서 통화하면 자유롭게 뛰어놀았던 그쪽으로 어린이들은 가면 야 도토리 좋았다고. 태야 이쪽으로 가도 길이 있어? 길을 찾는 모양이에요. 다 막혔어요. 다 막혔어? 좋았다고. 태희야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통화하고 지금 숫자를 두 번 해줘야지. 있어. 이리 와. 야신 있어. 태희야. 여기로 올라가면 어떡해. 놀이터가 나오네. 여기로 올라가면 산속놀이터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길을 찾아 떠났는데요. 어디론가 떠나는 어린이들. 처음엔 이렇게 가운데에 어린이들이 만들었던 나무집이 있었던 그 장소에서 길을 찾고 또 찾고 숲 온 곳을 돌아다니면서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공간들은 점차 넓어지고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린이들은 찾았다라는 말을 많이 외치는데요. 과연 어린이들은 무엇을 찾았을까요?
찾았다라고 외치는 어린이들의 놀이는 탐험놀이였고 숲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궁금한 것이나 그리고 신기한 것을 보고 찾았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함께 할 친구들을 찾고 탐험놀이를 할 어린이들이 모이면 탐험을 시작합니다. 탐험을 시작하면서 다람쥐가 사는 구멍도 발견하고 이곳이 뱀이 사는 구멍인지 다람쥐가 사는 구멍인지 어린이들끼리 신나게 자신의 생각을 나누기도 하면서 그 구멍을 다시 채워줄지 아니면 그대로 둘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탐험놀이를 하다가 땅에서 초록색 식물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탐험놀이의 대원들은 새롭게 찾은 것에 대해 어린이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땅에서도 발견한 이끼는 나무에서도 발견되었는데요. 발견된 장소를 보며 이끼가 나무를 타고 올라갔을 것이라고 그리고 살아있을 것이라고 가설을 세우기도 합니다. 매 시간 탐험놀이를 하며 이끼를 만져보고 직접 채집해본 어린이들은 이끼의 특징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했는데 초록색 그것도 물로 되어 있었어. 내가 만져봤는데 물로 되어 있었고 눌러봤을 때 만져지고 쑥 들어가니까 신기해.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신기한 이끼를 교실로 가져오자고 제안하면서 이끼가 원래 살고 있는 햇빛, 물이 굉장히 많은 살 수 있는 환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숲처럼 꾸며줘야 살 수 있다고 해서 나뭇잎, 뿌리, 이끼 등 겉보기에 마치 숲처럼 보이는 공간을 어린이들과 함께 만들어 주었고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물을 주면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숲이 아닌 공간에서 이끼는 조금씩 말라가면서 숲과 비슷하게 만들더라도 인공적인 환경에서는 자연이란 것이 보존하는 게 어려운 것이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숲이란 공간은 어린이들이 자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느티나우반 어린이들에게는 휴식처가 되어 주었는데요. 그것에 관련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동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심해가지고 진짜 너 세게 하잖아. 나 축구 한번 던져주고 싶어. 늘 어린이들과 숲을 가다 보니까 나갈 때마다 봉투 한 개씩을 들고 나가게 되었는데요. 어린이들과 그곳에서 놀이를 하면서 이 봉투 안에다가 이제 채집을 할 때 사용하기도 했고 낙엽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계절이잖아요. 그 낙엽을 넣어서 말랑말랑하게 만든 다음에 어린이들과 함께 몸으로 축구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았어요. 남자 어린이들이 정말 좋아했었어요. 숲이라는 공간은 숲에서 축구를? 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린이들이 뛰어놀기에 그리고 어린이들 스스로가 안전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교사도 안전에 대해서 놀이를 하기 전에 어린이들에게 일러준다면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축구를 하거나 몸으로 노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밖의 놀이들로 밧줄을 이용해서 놀이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밧줄을 이용해서 타거 놀이하거나 림보 게임을 하는 어린이들까지 몸을 이용해서 다양한 신체 놀이를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러면 이걸로 하자. 그래. 이거 1단계, 이거는 되게 2단계. 2단계. 넣었다. 3단계, 3단계. 아니, 3단계. 아니, 잘했잖아. 괜찮아, 머리.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동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어린이들은 신체를 이용해서 놀이를 할 때 가장 즐거워했는데요. 한 가지 재미있었던 점은 두 그룹마다 놀이를 선택하는 것도 달랐고, 이제 아이들이 숲에 나가면 한 명이 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한 명이 놀이로 인해서 또 다른 아이들에게 번져나가고, 그리하면서 이제 그룹을 지어서 놀이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어린이들은 매주 한 번씩 하루 종일 산속놀이터에 가서 신나게 놀고 오는데도 산속놀이터에 또 가고 싶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과연 어린이들에게 산속놀이터라는 곳은 어떻게 이미지가 형성이 되었을까요? 어린이들은 비밀 놀이터, 비밀 기지 같고 우리만의 놀이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형님들이랑 동생들이 만든 게 전시되어 있어서 예쁘고 멋진 공간, 또한 나뭇잎과 곤충이 있어서 재미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숲이라는 공간은 아까 사진에서도 여러 번 보셨듯이 자연 그대로만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어린이들은 숲에서 놀이를 했던 경험 때문인지 형님들이랑 동생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예쁘고 멋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이 가서 볼 때나, 그리고 어른들의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자연 그대로인데? 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어린이들에게는 그 공간, 그리고 산속놀이터라는 그런 숲이 예쁘고 아름답게, 또는 그런 공간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의 느티나우반 이야기를 통해 숲의 가치를 혹시 발견하셨나요? 저희 두 교사는 몇 가지 에피소드만을 담아 소개해드렸지만, 이 자료 안에는 담을 수 없었던 생동감을 직접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경험이었습니다. 두 교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어린이들이 경험 속에서 얻을 수 있었던 교육적인 가치를 크게 네 가지로 뽑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탐험대 놀이를 하며 눈, 생각, 몸 이렇게 적어도 3번을 우리 아이들이 얻고 느낄 수 있었는데, 자연을 느끼면서 진짜 과학자처럼, 진짜 숲 탐험대처럼 자연을 탐구하는 태도를 경험해 보았고,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 직면할지라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정신으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읽기, 집, 그리고 신체를 활용한 놀이 등 모든 놀이 안에는 어린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는 그런 흥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합니다. 그 중에도 기초가 되었던 것은 협동이었습니다. 집을 만드는 과정 안에서 나무와 돌을 옮기게 되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받는 일들이 필요했고, 마음을 나누는 방법도, 그리고 친구에게 다가가는 것조차 어려웠던 어린이들이었지만, 숲에서는 사랑하기 위해, 살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함께 일하고 통찰과 발견들을 함께 나누는 경우, 한 사람의 힘보다는 여러 사람의 힘이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해낼 수 있다는 것이 협동의 의미인데요. 이러한 협동의 의미를 글자로 그리고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놀이를 하면서 경험 속에서 어린이들이 느낄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합니다. 느티나우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